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2월 20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게이트는 꽉 차고 있습니다. 10마리 경주가 하나 있던가요? 그 경주 빼놓고는 거의 다 꽉 차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요즘엔 아니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국내산 육군이 1000m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렇게 큰 알고 계셔야 될 건 아니고요. 자, 1200m 오늘 첫 경주 시작하겠습니다. 14마리가 출전했는 오늘 첫 경주는 1200m 국내산 육군 3세마 경주입니다.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2번 컴플리트 웨펀, 이거 무시 못하죠. 3번 리버 태양, 이것도 조교 내용, 생김새나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이 리버 태양도 눈에 좀 들어오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정문질주입니다. 내심 요 마필이 딱 눈에 걸리는데 요 마필보다 더 눈에 걸리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행심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처지는, 그래도 무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덩치도 나쁘지는 않고요. 나쁜 게 아니라 크죠. 이제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체중이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10번 골드 스포트, 콩코드 스포트, 그 다음에 11번 은혜. 자, 은혜 같은 경우만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외곽에 있는 14번 건곤일척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이 11번 은혜 같은 경우 이전의 경주에서 제가 2착을 왔죠. 준우승을 차지할 때 정말 억지로 왔다. 이렇게 쉽게 선행을 가고 나서 이 라운더 특급에게 덜미를 잡혔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인기 1위권인데 좀 배제를 하고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어마한 굿니슨 이런 마필도 또 대박스타, 결국에는 이런 인기급 1위권의 마필을 배제를 하고 배팅을 이 조합이 안 되는 그런 좀 불상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4번 이제 건곤질척인데 정말 공도 많이 들였고, 그 다음에 생김새가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단 이제 지세는 빼고, 제가 토요일째에서 말씀을 드렸던 지세는 제가 가까이서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예측은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전이나 조교 때 쓰는 그런 발씀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더라. 단점이 하나 딱 있어요. 다른 어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서너 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하나의 서너 가지의 장점이 있다면 하나의 흠이 뭐냐면 아직 힘이 안 차가지고 좀 느려요, 걸음이. 근데 느린데 거기다가 좀 등치가 있으면 힘으로라도 좀 그런 걸 밀고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단지 하나 이 마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외곽에 있기 때문에요. 1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마필들은 내측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얘는 외곽에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470km 정도밖에 안 나가지만 하자가 없고 걸음이 느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주 자체가 조금 세요. 빠르고 세기 때문에 일단 이 마필은 그냥 관찰만 하는 걸로, 관전만 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처음에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던데, 토요일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일요일자는 정말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제가 권해드릴 마필이 다 4경주에 하나? 없어요. 거의 그것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자, 그래서 1경주는 14번 건곤일척을 좀, 요거는 제가 웬만하면은 그 경주에서 좀 경주에 이제 좀 필요한 말을 말씀을 드리는데, 요건 다음번에 써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 인기권에 있는 마필, 컴퓨터 리버 태양, 그 다음에 콩코드 스포트 은혜, 이런 마필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건곤일척을 놓고 배팅하기는 좀 어렵다. 다음번으로 좀 미루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첫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 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이고요. 그랜드 파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마필인데, 요거는 좀 사실 지난번에도 그 이전에 뛴 걸 보니까 긴가민가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모래를 맞으면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만 많이 했죠. 뭐 챙김새도 좋고 유연하고 뭐 단점은 이제 뭐 아직 발 바꾸는 게 조금 좀 어리숙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엔 뭐예요? 선행 외곽으로 모래 안 맞히니까는 꾸역꾸역 뛰잖아요. 물론 이제 단점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얘의 어떤 체형의 단점이 아니라 주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죠. 선행을 외곽에서 듣는데 말을 안쪽에 있는 말을 보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나가는 것과 겁을 먹고 나가는 거랑 틀리거든요. 그건 분명히 보여요. 원심력에서 나가는 거는 벌써 기수가 제어를 많이 해요. 왜? 속도가 나기 때문에, 스피드가 붙기 때문에 제어를 많이 한다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가는 대로 다 놔주고 말이 바깥으로 몸을 틀고 나가요. 안쪽에 있는 말이 겁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무리 속에서 뛰어가지고 내가 막 씩씩거리고 뛰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근성 좋은 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말들을 보면 무리 속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어떤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주가 딱 그래요. 물론 이제 이 경주 자체가 1번 이 그랜드 파워가 하만식 기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갈 겁니다. 1200m이기 때문에. 그 직선이에요. 근데 얘보다 빠른 마필이 외곽에 11번, 12번이 있어요. 이게 얘한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11번, 12번이 얘 앞길을 진로를 막는다고 진로를 방해가 아니라 막는다고 해도 늦게 막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모래에 대한 그 맞는 시간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왜? 일단 100m는 그냥 다 자기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12번, 11번, 12번이 이 코너로 들어올 때 안쪽에서 조금만 무리해서 가면은 결국엔 세 마리가 행대로 가야 돼요. 그런 것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예 11번, 12번이, 13번이네요. 11번, 13번이 쫙 나와서 얘 앞길을 촥 막아버리면, 일찌감치 막아버리면 얘는 그동안 지난번 입상했을 때 말고 그동안 뛰었을 때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다른 마필들이 눈에 띄는 마필이 뭐 있어요? 퀸나이언? 요건 체중만 보세요. 왜냐하면 이 퀸나이는 체구가 작아서 그동안 스포를 안 했어요. 그냥 구보만 길게 한다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런 체구가 작은 마필은 그게 조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맞는 거예요. 체구가 420kg, 30kg 나가는 마필 굳이 뭐 뛰어다닐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컨디션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오히려 뛰어다니면 뛰어다닐수록 힘만 더 소진을 하는 거예요. 힘 비축을 해둬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 한 번 습보를 했어요. 습보를 했는데 탄력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런 체구가 작은 마필들은 왜 작냐? 대부분 거의 다 입이 짧기 때문에 작아요. 입이 짧아요. 먹는 양이 적습니다. 근데 이런 데다가 조교를 한번 세게 꽝 해버리면 거의 피곤해서 안 막아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제가 예전에 타던 마필인데, 제가 참 좋아했던 마필인데 말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얘는 들어오면, 경주 딱 끝나고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저녁이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그때 이제 1군 말이었었는데, 당시에는 1경주부터 이제 10등급부터 1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등급이 1경주를 뛰어요. 그 다음에 9, 8, 7, 그래가지고 1등급이 제일 꼬바리로 뛰어요. 마지막 경주. 순서대로 뛰어요. 순서대로. 역순서대로 뛰어요. 경주가 빠를수록 하위군이고, 경주가 뒤로 갈수록 상위군이 뜁니다. 이건 뭐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냥 다 이렇게 나래비를 시켰는데, 요즘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1군이 뭐 8경주 뛰고, 뭐 마지막 경주가 뭐 3군도 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마필이 항상 마지막 경주를 뛰는데, 마지막 경주를 뛰고, 이제, 다 이제 씻겨서 뭘 해가지고 집어넣고 저녁밥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딱 저녁밥 먹을 시간이에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그 말 밥통이 거의 제 하나 되지 않습니까? 높이는 한 40, 50cm 되고,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딱 드럼통보다 좀 작을 거예요. 드럼통보다 좀 작고, 뭘 표현해야 되나? 지름이 한 60은 안 되고 50? 60이 되나? 예, 그런 높이의 어떤 밥을 주면 거의 아침에는 밑에 이렇게 그냥 바닥이 보일 정도로 줘요. 그 다음에 점심에는 그거의 한 2배, 그
다음에 저녁에는 거의 밥통으로 거의 한 5분의 4? 4분의 3? 이 정도 줘요. 그러면 얘가 딱 저녁에 뭐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개 마방에 딱 가보면은 밥통이 이제 걸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밥이 이만큼 차 있는데도 한쪽 구통이에 이렇게 자기 입 들어갈 정도로 해도 거기서 수분만 빼먹어요. 쪽쪽쪽 빨아먹어. 밥은 진짜 입에도 안 돼요. 그냥 고기가 탁 보여요. 이렇게 거기서 쪽쪽 자기 입술로 해서 그 수분만 빨아먹습니다. 뭐 요즘은 그 물이 뭐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물을 갖다가 이제 그 바켓을 옆에다 이렇게 달아두는데 그 물이 이제 저녁에 관리하는 분들이 매번 물이 떨어지는 걸 뭐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 다 먹고 자기 밥통에 있는 물 그 이제 뭐 건초나 사료나 여기에 묻어있던 그 수분을 쪽쪽쪽쪽 빨아먹어요. 그리고 이마필이 항상 평상시엔 건강해요. 건강한데 딱 뛰고 들어오면은 그냥 가서 말이 보통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정도로 피곤해 합니다. 걔도 보통 한 450kg 정도 나갔던 마필인데 1군까지 갔어요. 아주 뭐 취입에 일각이 있던 그런 마필인데, 그러니까 얘기가 좀 엉뚱한 데로 흘렀지만 이 킨라이온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그러니까 전력 질주한 실전하고는 좀 다르지만 조교 때도 이렇게 강한 훈련을 했을 때 안 먹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체구 작은 마필들을 보면 조교 조금 세게 하면 안 먹는 마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중 쪽 빠져, 안 먹는 게 아니라 체중 쪽 빠져갖고 나온 마필 있잖아요.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요 킨라이온은 이번에 스포를 했다. 그러면 체중이 여기서 불면은 뭐, 그냥 뭐, 거침없이 또 빠지면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군해산 6등급입니다.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일단 이 장군별이 지금 선행 찬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공백기를 좀 갖고 나오죠. 질병은 우전지파행 1월 15일 날 우전지파행인데 뭐 조교 내용을 봐가지고는 뭐 그런 게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선행을 나서면, 근데 워낙 등치가 커서 얘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킹맨? 예, 뉴킹맨인가요? 뉴킹맨하고 좀 다른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킹맨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연하고 걸음이 느리지 않고 이런데 얘는 보면 좀 걸음이 느려.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보면 전형적으로 선행을 가서 좀 편하게 뛰어야 되고 힘으로 뛰어야 돼요. 어떤 유연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근데 얘가 선행을 가서 만에 하나 입상을 한다 그래도 이제 후착이 좀 어렵죠. 이제 6번 비크레이지가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안토니오 기수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마필은 뭐 기수의 역량이겠지만 일단 뭐 이미 이제 충분히 데뷔전 때부터 믿지 말아라. 이마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지까지 발을 안 바꿔요. 뭐 어쩌다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뭐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바꿔요. 근데 바꾸고 나서 또 곧바로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자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실전에서도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면,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힘 안 배요. 뒤에서 타야 돼요. 뒤에서.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예전에 이제 뭐 임대기 기수가 승했던 이 프라피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도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자꾸 이제 옛날 프라핀 얘기하지 말고 이마필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네요. 머리 왔다 갔다, 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아무튼 이제 3번 한강보스, 이제 컨디션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이제 모래 맞고 이제 졸전을 펼쳤죠. 좀 무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이마필도 보면, 한 460kg대 체형인데, 좋아요. 근데 얘는
뭐 다 좋은데 흠을 굳이 잡자면 약간 그 무릎을 좀 이렇게 높이 드는, 발을 조금 높이 쓰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1번, 6번, 12번이 빠르잖아요. 근데 얘는 3번 게이트에 있단 말이야. 그럼 1번, 6번, 12번 있으면 얘는 요 뒤에 갈 수 있는 최적의 전개. 6번, 12번은 불편하죠. 아니면 선행을 가면은 모를까 얘는 그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죠. 만약에 하나 6번, 12번이 선행을 가고 1번이 선행을 실패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3번 한강보스가 입상을 해도 이건 또 축이 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나머지 마필들은 글로벌 스톰이요? 이것도 그렇고. 뭐 이건 뭐 조교가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조교 안 하고도 저만큼 뛴 걸 보면 조교했을 때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이겠는데 이번 주에도 뭐 그렇게 뭐 여기 신주류도 2번 신주류도 뭐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마이더스 캠프 이런 마필들 이거 마이더스 캠프들 아스트가 전혀 없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복마 편성 축마선 정도 어렵고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전개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300m. 자, 이 경주는 이제 11번 티나입니다. 티나. 매번 말씀을 드렸죠. 나올 때마다. 뭐, 조금 불안하다 그럴 때 있고, 추천드렸을 때 있고, 근데 첫 번째 입상을 했을 때 이 적중을 못 시켰다는 게 지금 두고두고 한이 됩니다. 근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조금, 한 발을 쓰는 이유?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그런 어떤 흠을 말씀을 드리면, 또 만약에 관계자분들이 그런 걸 알면, 뭐랄까요. 저한테 뭐 좋을 건 없으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그건 숨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이 티나도 보면 그런 것보다도 이제 발을 안 바꾼다는 것보다도 약간 좀 리듬감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덩치하고, 힘하고, 다시 얘기하면 이제 힘하고 근성이에요. 근성.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근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모래에 대해서 민감하죠. 민감해서 이제 안쪽에 있을 땐 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첫 번째 입상이 외곽에서 입상을 했어요. 조금 다습인가요? 포화주로 해서. 근데 이번에는 11번 게이트예요. 그래서 또 조교도 했고, 안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11번 티나를 축으로 좀 세울 수는 있는데, 후차권이 조금 이렇게 분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을까요? 한평파이터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요것도 좀 눈여겨 보십시오. 이제 갈색 향기인데 지난주에 이미 조교를 다 해놓고 이번 주에 좀 한 이틀인가 안 나오다가 금주 들어서는 그냥 가볍게 그냥 구보 한번 하고 그냥 그렇게 말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 이제 퍼스트로도 있고, 이 원평킨도 제가 박태종 기수의 1번 게이트일 때 1200에서 추천드렸었는데 어떤 가능성은 아직 더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좀 외곽에 밀려 있고 아직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외곽에 밀려 있는 게 얘한테 그렇게 썩 유리할 게는 없다. 그래서 11번 티나를 축으로 가더라도 결국엔 분산 배팅인데 이 경주 자체가 아마 티나가 인기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 1300m. 이 경주가 이제 그런 경주죠. 1번 특별 써니 블레이드, 2번 3번 큐피드 원더, 4번 키클리런, 5번 드림여왕 섀도우킨, 리마커블 천마비상, 레전드 삭스, 쿨 프린세스. 10마리네요. 14마리 뛰는 중에. 이런 경주는 여러분들,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는데, 하나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6번 섀도우킨인데 목요일 날 아침인가요? 막 두들겨 패는데도 말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토요일자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 마필이 그런 마필이 아니거든요. 아주 근성이 좋은 마필이에요. 안으로 기대려는 단점이 있는데 그게 아닐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막 두들겨 패더라도 맞으면 맞을수록 막 근성이 좋아서 뛰는 마필이에요. 탄력이 잘 나오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마필이 있지만 하여튼간 탄력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토요일째선 떠오르다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렸는데 걔는 아직 경험이 없잖아요. 아직 힘이 안 차 있고 또 걸음이 느리고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긴가민가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마필들을 보면은 분명히 어떤 경주로의 영향을 얘한테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뭐 얘한테만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뭐 다른 마필들에게 그런 영향은 분명히 갈 거다. 그 중에 이 섀도우킨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후착이 없어요. 후착은 뭐 전부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이 특별 같은 경우도 6번 게이트에서 문세영 기수가 한 반 박자 늦게 나왔죠. 그래서 붙들었어요. 뒤에서 딱 붙들고 뭐 한 200-300m 간 후에 후미에 이제 달라붙죠.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고 나서 라스트에서 이제 취입을 한 건데, 자, 1번 게이트 있고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인정하더라도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체중 체크라든가 그 공백에 대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뭐 조교만 갖고 경마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뭐 지금 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 그만하고 오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5군. 예, 여기는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냥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브라보 삭스입니다. 브라보 삭스. 얘는 뭐 강등된 마필은 아니죠? 예, 얘가 외산마기 때문에 혼합 4군인데 국산 경주에 가서 자주 뛰었어요. 그래서 57km를 달고 뛰었는데 지금 자기 그 국내산 5군으로 왔는데 54.5예요.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점이고 유리한 점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이전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이마필이 거의 매번은 아니지만 이 모르피스가 나오죠. 조금 이따 이제 모르피스 이제 그 42조죠. 42조 그 마방에 1군 마필 모르피스가 있는데 최근에 뭐 59, 60km 달죠. 그 마필의 동반 파트너예요. 걔랑 이제 출전 주기가 이제 거의 이제 사이클이 맞다 보니까 항상 이 두 마필이 거의 동반 스포를 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 모르피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피스 얘를 위한 조교가 아니라 모르피스를 위한 조교고 얘가 그 파트너예요. 파트너인데 얘가 지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좋아졌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실전을 보니까 밋밋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도 저도 아니에요. 어떤 특징이 없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뭐 등치가 뭐 한 490kg, 500kg 나간다 그러면 그냥 어떤 그 힘을 좀 믿어볼 수는 있겠지만 뭐 470kg 정도 되면은 보통의 마필들 다 상대들도 그 정도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번 게이트에서 얘가 또 뭐 월등히 빠르면 되는데 얘가 지금 몇 마리예요? 14마리 중에서 한 10번째? 9번째예요, 순발력이. 근데 1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1400이지 않습니까? 1700 같으면 이게 달라지만 1400에서 1번 게이트 우르르 나가면 얘는 꼬발이에요. 꼬발이. 결국에는 9번째, 10번째 이상 따라가야 돼.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온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지껏 보여준 그런 탄력이 밋밋해요. 근데 그동안 뒷심이 월등히 있었다면
뭐 이런 편성이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크게 아니더란 얘기죠. 그래서 좀 이마필도 좀 추천드리긴 조금 위험성이 좀 다분히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다른 얘기인데 이 14번 원더풀 오렌지입니다. 뭐 다른 예상가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예상가가 이마필을 추천을 했어요. 지난번에. 얘가 들어오면 고배당이었었어요. 인기 빵이잖아. 인기 뭐 꼬발이었었는데 김효정 기수가 나오자마자 잡았어요. 9번 게이트였던 걸로 기억해요. 나오자마자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 딱 처박혀 있어가지고 안으로 취입을 해요. 근데 그때 스마트하이, 뭐 성실머니, 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인데 그 착차는 없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는데, 근데 무슨 얘기냐면 왜 뒤로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하고 다른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그랬기 때문에 얘가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번에도 누구죠? 김효정 기수가 14번 게이트에서 분명히 붙들고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 들어가는 시점이 어디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아마 지난번엔 9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100m는 자기 길로 가야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14번 게이트에 나오면 앞에만 우르르 가면 뒤로 가요. 14번째예요. 14번째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뭐 외곽으로 나가도 안 되지만, 뭐 그게 더 오히려 착순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지난번 9번 게이트에서 힘을 안 베었기 때문에 뛴 거지, 외곽으로 나갔으면 얘 착순도 못 왔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결과가 뭐 3차가 왔지만 만약에 외곽으로 나가면 얘, 왜냐면 얘 단점이 뭐야? 리듬감이 전혀 없어요. 이마필은 제가 이전에 그 다비드 기수, 김효정 기수 탈 때 다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컨디션. 매번 그만큼 오잖아요. 그 다비드 기수가 매번 몰고 나와가지고 3착, 4착. 이기긴 이겼어요. 김효정 기수 입상했고 다비드 기수 입상했지만 그건 상대가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 외적인 제가 추천드릴 때 못 들어온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타지 않았어요. 제가 원했던 그런 전개가 안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좀 생각이 달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으로 들어갈 건지 14번 게이트에서 얘가 늦으면, 왜냐하면 얘보다 더 늦은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1, 2, 4, 6, 7, 8 이런 마필들이 늦어요. 근데 그거를 다 보내놓고 뒤로 가려고 그러면 너무 늦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말들 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잡아가지고 뒤로 들어가. 이거는 아니거든요. 같이 간 다음에 뭐 6번째, 7번째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런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주먹이 풀어져요. 무슨 얘기냐? 말이 가는 대로 냅둬요. 지난번처럼 딱 제어가 안 될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필은 그 예상가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달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경주에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경주는 아까 브라보 석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11번 컴플리트 롤러입니다. 데뷔전 뛰고 두 번째 경주인가요? 취소됐던가? 하여튼간 뭐 그랬어요. 근데 좀 쉬죠. 취소됐던 것 같다. 예, 출전 취소 10월 한 번 데뷔전 입상을 하고 두 번째 경주 10월 달이네요. 작년 10월 달에 출전 취소되고, 이게 왜냐면 그때 부상 때문에 말이 정말 매가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런 말이 어떻게 뛰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복귀도 하고 그래 봤는데, 자, 이제는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지금 1400m야. 얘가 지금 1200만 두 번 뛰고 1000m 이기고 두 번 뛰었는데 그걸 갖고 가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200m는 나쁠 때 뛰었어요. 분명히 나쁠 때 뛰었는데 지금 1400에 이제 1400을 뛰는데 좀 좋아지긴 했어도 과연 얘가 지금 얼만큼 좋아졌냐는 얘기예요. 지난번보다, 나빴을 때보다 좋아진 건데 또 절정은 아니거든요. 절정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도
믿음을 확실히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위험한 경주입니다. 배팅을 하려면 그렇다고 해서 인기마들을 믿을 수 있는 경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주는 분명히 어떤 약간 배당 좀 내줄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다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4군이고요. 자, 1번 대완구가 있고, 티즈블랙, 루미너스킨, 슈퍼액톤. 이 경주도 여러 마필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7번, 대완구부터 얘기할까요? 1번. 이게 지금 구절염으로 인해서 지금 지난번에 그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도 인기 3위, 2위였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지금 나빠서 인기에 비해서 3등만 2번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컨디션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겉보기에도 걸음이 부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나빴을 때 저만큼 뛰었는데 3착을 2번이나 왔는데 인기보다는 못 뛴 거잖아요. 사람들이 기대치보다 못 뛴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컨디션이 나빴다. 이번엔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MJ 베스트, TJ 블루 이런 마필 있고, 다 이런 마필들은 여러분들 제가 충분히 얘기했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 1마레인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여기서 이제 떴던 얘기, 아까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스트롱 벌처 추천드렸었죠. 4번 게이트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나머지 나필들 나왔을 때 잡으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힘을 많이 안 빼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얘가 빠르기 때문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제일 빨라. 몰고 간다니까요. 그래도 부민호 기수가 많이는 안 몰았어요. 한 4초, 5초 정도 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이 우르르 지나갔어요. 이미 늦었어요. 딱 그만큼이에요. 근데 그 전에 11번 게이트에서 뛸 때 보세요. 나오자마자 붙들잖아요. 그런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초반에 그냥 스타트를 해서 내가 얼만큼 힘을 썼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기수는 알지만 우리는 그걸 뭘 보고 알아요? 얼만큼 몰고 갔냐. 외적인 걸 봤을 때. 근데 기수는 내가 이만큼 힘 써야지. 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몰았으니까 이만큼 힘을 썼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3착 왔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성적은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걔가 그거밖에 안 돼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제 얘기는 뭐냐면, 초반에 그냥 자기가 반 마신 정도는 일찍 나왔어요. 다른 마필들보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전에도 그날, 그레이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행 갈 거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머리가 큰 기수들은, 경험이 많은 기수들은 내가 나와서 보니까 조교사 작전이 따라가는 작전이래. 나와서 보니까 선행이야. 선행 가면 더 편하게 탈 수 있는데 왜 안 가? 그게 어때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송에서는 얘기했는지 얘기했는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많이 얘기해서 제가 음성에서는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얘가 선행을 갈 거고 그러면 저 건너편에 가서 김옥성 기수가 덮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했나 안 했나 기억을 못하네. 자, 아무튼 마찬가지예요. 이 1말에도 보면 그런 같은 맥락인데 1700에서도 힘을 이마필은 기억하시나요? 제가 데뷔전 때부터 안말 맞죠? 순말이네요. 그럼 제가 뭘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에 안말이 하나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예, 아무튼 1700이든 1400이든 힘만 안배해주면 되는 마필이에요. 한 400, 그 당시에 490kg 이렇게 나갔는데 최근에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이게 한 490은 많고 한 480, 70, 80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체중이 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경주에서는 12번 슈퍼액톤이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드렸었나요? 예. 그다음에 이 루미너스 킹 같은 경우도 보세요. 박태준 기수가 지금 10번 게이트 나오자마자 딱 붙들어요. 참 그런 거 보기 드물죠. 이 박태준 기수도 보면 일단 자리 싸움에서 선점을 하려고 초반에 많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그 경주에서, 그러니까 많이 몰고 간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마필들을 갖고 이제 초반에 좀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이날은 잡잖아요. 그러니까 라스트에 어때요? 탄력이 나오잖아요. 13초 2. 그 다음에 14번 대산특명 많아요. 지금 이 경주에 대왕구, MJ 버스, TG블랙, 일말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명진대회 얘는 조금 늦게 올라올 여지가 있어요. 좀 그런 게 좀 얘한테는 불안하고, 그 다음에 56kg이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타이밍을 못 잡을 수 있고, 12번 슈퍼액톤 이 경주의 복병만 대산특급입니다. 대산특급. 예, 이 마필도 보면 지금 1400에서 입상이 안 됐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얘는 1300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지금 컨디션이 안 살아났기 때문에 1400에서는 조금 무리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제 얘기는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1400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복병마다 애경주에서 복병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인기마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인기마 될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런 마필들 믿음이 확 와주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인기마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역시 이경주도 축을 세우더라도 대왕구를 축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역시 분산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700m 혼합 4권, 예,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주입풀 K, 4번 주입풀 K, 5번, 예, 시선 집중. 이 두 마필 입상이 안 되면 조금, 그러니까 인기만 경주, 럭키형이요? 너무 뒤에 와요. 너무 뒤에.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드렸나요? 그 다음에 조교는 11번 은혜축제가 그러니까 이제 기복마 중에서 주입풀 K하고 시선 집중이 조교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을 빼고 이제 좀 비인기권에서 보면, 은혜축제도 조교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천년의 바람도 조교를 좀 했는데, 이런 천년의 바람 같은 경우 1번이죠. 이런 마필도 보면, 역시 이제 왜 이 좋은 체형을 갖고 지금 여기 있냐 이거예요. 혼합 4군이에요. 국산 4군 마필인데 혼합 4군에 왔는데 부담 중량 때문에 왔을까요? 이제 그런 겁니다. 얘가 지금 2번 이 어마무시가 월등한 순발력을 갖고 있어요. 요게 만약에 2번 어마무시가 없었다면 제가 한번 이 천년의 바람을 좀 추천드렸을 텐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겁니다. 2번이 선행을 가고 얘가 바로 뒤따라가요. 그 다음에 4번, 6번, 11번, 12번 외곽에 이런 마필들이 우르르 가기 때문에 17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1700에서 1코너를 만나는 그 지점이 150m 밖에 안 돼요. 150m이기 때문에 150m가 되나요? 그게 1700에서 그게 결승선까지 50m고 그게 100m가 되나? 그렇다고 치자고요. 1700, 100m, 50m. 그런가 보네요. 150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어마무시가 선행을 가고 1번이 바짝 이렇게 따라 붙을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차이가 나겠죠. 어마무시가 이제 좀 워낙 빠르니까, 순발력이 좋으니까. 그러면 차이가 나면 요게 좀 그냥 아예 얘가 월등하게 그냥 아까 얘기했던 한해길이 쫙 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뒤에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선행이죠. 선행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다른 말들이 이제 힘을 쓰고 가야 되고 얘는 힘을 안 쓰고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모래를 맞아봤지. 얘가 이제 안 도망가고, 어마무시가 안 도망가고, 바짝 붙어버리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거리를 두고 가면, 모래를 맞으면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그, 라스트 보스처럼, 막 발을 좀 그, 간결하게 못 써요. 그러니까 힘을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모래를 맞고, 얘가 그냥 뛰어도 조금 그 힘들게 뛰는 힘 소진이 빨리 오는 그런 그 주행 자세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 대 더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마무시가 없고 얘가 혼자 이렇게 편하게 뛰어. 어떤 순간 거리까지. 누가 나오든 말든 간에 뭐 이 코나 저 백스트리트 가서 건너편 주로 가서 그러면 그 거리 동안은 편하게 뛸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힘든 걸 줄여주면 되는데 주면서 얘가 힘을 안 배우면 되는데 이게 그냥 초반부터 그냥 스타트부터 1코나 딱 만나는 150m 그 구간까지 그러니까 바로 어마무시가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들어올 거라고요. 그럼 얘는 그냥 거기 안에 탁 다 고스란히 맞아야 돼요. 그런 불리함 때문에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경준 다른 마필 조이풀 K도 그렇고 시선 집중 그렇고 이게 다 기본마들이거든요. 천군 바닥에서 날라와요. 얘도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한 발만 쓰는 마필이에요. 뻣뻣하고요. 그래가지고 조교 때 막 스포하려 그러면 전혀 탄력이 안 나오는 마필이 이 천군입니다. 뭐 470kg에서 체중도 좀 많이 빠져 있고 이 장산 탱크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주 최근에 와서는 뭐 그냥 거의 대표격인 마필이죠. 허우적, 뭐 주폭이 너무 큰 거예요. 뭐 유승환 기수가 막 선행 가려고 그런 걸 해결해 보려고 선행 가가지고 뭐 엉클벨 뭐 이런 마필들이랑 막 싸우고 저 건너편까지 뭐 그랬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이 마필이 그냥 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주폭을 아주 작게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되냐고요. 남들은 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경주도 이렇게 큰 이 천년의 발음이 그냥 욕심은 나지만 배당의 어떤 욕심이 나는 거지 얘의 입상의 어떤 그런 그 확률은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발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800m 국내산 3군이고요. 일본 스터드 챔피언, 워낙 지금 17초 마방에서, 말이 없죠. 말이 몇 마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여덟 마리. 말이 8마리 관리하는데, 이런 게 입상을 해줘야 그래도 이제 조금 상금을 벌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뭐죠? 퍼스트 드림? 예, 퍼스트 드림하고 이제 주중 내내 동반 습보를 했고,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한번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고개가 높아요. 그래서 근데 얘가 그 고개 높은 것도 있지만 이게 단점이라면 장점이 뭐냐면 얘도 성질이 정말 칼칼해요. 막 엄청 뛰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다가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개 높은 단점을 갖다가 근성과 힘으로 극복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을 지난번에 보니까 박오른 기수가 잘 탔더라고요. 이거는 거리가 길어서 그런지 자기가 선행을 못 가니까 잡아버려요. 알고 잡겠죠? 모르고 잡진 않겠죠. 그 정도의 어떤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1번 게이트에 이번에는 정말 더없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5번 누구죠? 라운더 스포트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라운더 스포트가 월등한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가게 냅둬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이기려고 그러다 보면은 3차 가요. 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2차 곤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 도망가라 냅둬야 되죠. 냅두고 나서 이 라운더 스포트가 아직 그 장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없죠? 예, 장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으로 다 계속 되뇌어야죠. 너는 거리 경험이 없을 때 나체 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얘를 보내놓고 좀 동떨어져서 가야 돼요. 내가 선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얘 빼면 얘가 선행이죠. 물론 외곽에 8번, 10번이 있지만 1800m요. 외곽에서 치고 나와야 되는데 걔네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큰 힘을 쓰고 오겠냐고요.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야죠. 그냥 라운스포트가 13초 초반대니까 3, 1, 0 이런 정도니까 분명히 도망갈 거라고요.
초반에 두 번만 몰면 그 정도 가속이 딱 붙기 때문에 도망가죠. 그럼 거기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걔를 기준으로 삼아서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너 가려면 가라 이제 냅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라트에서 뭐 지금 상대가 누구예요? 백색강체 스파플러트너거든요. 이 라운 스포트를 빼고 나면 얘네들이 상대인데 얘네들이 앞에 있다고 치고 나온다고 해서 같이 치고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다른 마필들도 마찬가지. 이 백색광채도 지금 컨디션은 미쳐 있습니다. 스파플래터는 뭘 아직은 더 보여줄 게 더 많지만 얘가 갖고 있는 컨디션만 놓고 봤을 때는 딱 지난번만큼밖에 보여주지 못할 것 같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마필이 없죠. AP 파텍 2번 AP 파텍도 승분전. 헤들메 정문 볼튼 지난번에 최강 게임 빼놓고는 상대가 없죠. 네, 상대가 없어요. 재앙의 별도 그렇고 재앙의 별이 7살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요. 그래서 지금 라운더 스퍼트를 축으로 갈 거냐, 스터디 챔피언을 축으로 갈 거냐. 제가 이제 라운더 스퍼트는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좀 숙제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워낙 지금 1300에서 13초 4, 1200에서 12.9. 근데 얘가 지금 다 포화주로 뛰었어요. 주로 가벼울 때. 10%, 15%, 뭐, 10몇 프로, 다스, 포화, 이런 줄에서 뛰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800m 혼합 3권이고요. 네. 뭐 일단 2번 최강 게임이고 그다음에 외곽에 이제 12번 어디 가나 뭐 이 두 마필 인기 1, 2인데 뭐 최강 게임이야 뭐 이마방이야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뭐 조교 때 뭐 시원시원하게 날아다니는 집이고 반면 이 32조 이 어디 가나는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게 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오히려 축으로서는 안정적인 그런 컨디션이다라고 말씀을 조교 내용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럽네요. 지난번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뭐 컨디션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런 탄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섀도우킨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지금 스포하려고 그러면은 말이 힘들어서 밟았고 얘가 조금 그 밟아꿈이 조금 있는 마필이거든요. 좀 잦다 그럴까? 잦은 건 잦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좀 간간히 좀 그 밟아꿈을 하는 마필인데 이번엔 조금 더 그게 심해졌다. 근데 지난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이 이번에는 2000m라도 축입니다. 대신 3코너에서 최강게임처럼 나오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두수도 많고 얘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선발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서둘러 나오지 않을까. 유승환 기수가 꼭 삼고 나가면은 꼭은 아니지. 예, 최강 게임이나 이런 어디 가나도 지난번에 잘 참았어요. 아마 본인도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고. 그 상코나에서 분명히 앞에 자기 상대의 말이 있는데도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코나에서 안에 있다가 한 마리 바깥으로 빼요.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이제 고민이에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냥 꽉 잡아야 되는데 주먹이 거기 오면은 아유 저게 언제 치고 나가지 준비를 하거든요. 제가 나가면 나도 같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은데 다행히 좀 잘 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빅트리플 이현종 기수가 있을 때 정말 이 마필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이죠. 근데 그 이전에도 추천드렸었고 지난번에는 뛰는 거 보니까 요만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착으로 왔죠. 근데 이전에 좀 입상을 해줬어야죠. 막 바닥 칠 때, 그리고 뭐 인기 없을 때 딱 입상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인기 9위였었어요. 그 정도로 센 편성이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컨디션이 살아났는데, 오늘은 56kg라서 제가 얘보다는 다른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누구냐면, 든다라는 게 아니라, 이 큐피드베이 이제 선행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터디 챔피언이나 라스트 보스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선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래 안 맞추려고. 막 성질 칼칼하거든요. 그 조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어가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 스터디 챔피언, 라스트 보스 이런 마필들을 딱 눈에 익혀보세요. 조교 동영상을 보시면서 저런 게 성질이 급하구나. 그리고 또 실전을 보면서 기수들의 어떤 그 액션, 행동, 제스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저런 게 말이 끄는 거구나, 성질이 급한 거구나, 저런 것들을 힘으로 다 잡아줘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느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편하게 타려고. 지금까지는 그게 통했어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초반에 뛰려는 의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했지만 스테디 챔피언이나 라스트 보스나 얘나 뭐 같은 맥락이에요. 그동안은 뭐 상대가 약해서 뭐 앞에 가고 외곽에 가서 붙어 있어서 좀 힘으로 버텨냈지만 이번에는 얘는 선행을 가려면 1번 게이트에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4, 5, 10, 12, 14번 이런 마필들이 빠르기 때문에 초반에 그렇게 1800m 하면은 250m죠. 1700m가 150m니까. 그럼 250m를 몰고 가가지고 입상할 수 있는 마필이 있을까요? 거기다 상대가 강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이 11번 센스쟁입니다. 지난번에 2군을 뛰었어요. 3군 마필이 2군을 뛰었어요. 맞죠? 이 3군 마필이었었어요. 지난번에 이기고 나서 지금 승군한 겁니다. 이게 왜 표시가 안 됐지, 근데 오늘 56kg예요. 근데 이거 한번 보자고. 이 센스쟁이라는 마필이 제가 데뷔 때부터 말씀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막 성질이 칼칼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힘을, 모래도 모래지만, 이 발을 간결하게 쓰질 않아요. 한번 보세요. 이 데뷔 때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도 착순을 왔던가? 2착인가 이 마필이 왔죠? 왔던 것 같은데? 센스쟁이가 데뷔전 때, 그 다음 경주, 데뷔전 때 2착 왔어요. 1000m에서 정정희 기수가 타고. 자, 그다음부터 입상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1300에서 2착 오고, 계속 지금 보면 센스쟁이가 1승밖에 못하고 2착이 6번이에요. 그 1승 인제 한 거예요, 처음. 그게 뭐예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몇 마리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몇 마리 뛰었어요? 13마리 중에 꼬발인데 꼬발이 12번째 말하고 어때요? 한참 멀어요. 그것도 외곽으로 타요. 저 건너에서 보면 얘가 10 몇 번이었었죠? 4번? 아니, 6번? 6번인데 저 외곽에 이 코너에서 한번 보자고요. 초반에야 어쩔 수 없죠. 초반부터 6번 게이트인데 저기 13번 게이트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붙잡고 나가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나가서 이 코너 갈 때 보면 말로 얘기하면 한 4-5마리 바깥으로 뛰어요.
한 서너 마리? 뭐 제 기억엔 그래요. 서너 마리 바깥으로 뛰는데 맨 마지막 가는 말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얘가 보여준 단점이 뭐예요? 모래 맞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결하지 못한 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래를 맞으면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막 뛰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겁니다. 바깥에서 모래를 안 맞히고 막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동떨어져, 그러니까 그 힘이, 그러니까 뭐 상권에서 뭐 달라붙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힘 안 배했기 때문에 상코너에서부터는 내려가야죠.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가속을 붙여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600m 활용 타임이 있는 겁니다. 38초, 38초. 뭐 골부터 골 결승선부터 뒤로 600m의 어떤 활용 타임을 재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서부터 가속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속을 붙이는데 직선에 들었을 때까지 그게 한 450m 잡으면 한 150m, 100m죠. 사코나 지점이 거의 500m거든요. 결승선부터 500m. 근데 정확하게는 한 430m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600m에서 430m를 빼면 170m죠. 그 170m를 내려올 때는 그 코나를 선회할 때는 뭐랄까요? 붙들고 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내가 막 몰고 나가면 안 돼.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최강게임에서 유승환 기수 같은 경우 막 거기서부터 밀고 나온다고요. 이거 잘못돼요. 600m를 그렇게 여태까지 뛰고 와서 또 거기서 스피드를 내라 그러면 말이 숨 쉬는 동물이 그게 내지냐고요. 안 내줘요. 그거 만약에 내면 그건 명마입니다. 예. 정말 명마입니다. 그렇게 또 뛰고 와서 또 그러면 심폐기능이 정말 좋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장거리에서. 아무튼 얘가 그런 식의 전개를 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딱 어때요? 그냥 사코너에서 바깥으로 딱 빼가지고 두들기니까 날르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동안 왜 못 뛰었냐는 얘기죠. 왜 이창만 6번을 했냐는 얘기죠. 그런 이유거든요.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경주도 여러분들 최강 게임하고 어디 가나를 빼고 배팅할 수 있을까요?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 센스쟁이의 그 지난번 경주 모습 이런 거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더풀 그 인디언 이런 거 원더풀 인디언 맞죠? 예, 원더풀 오렌지 이런 것들 안에 박혀 있지 말아라. 아니거든요. 예, 안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때로는 아닌 말도 있어요. 근데 보면 보편적으로 대부분 안에 박혀 있는 게 힘 한 배, 안에 박혀 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안에 안 박혀 있어도 힘 한 배 하면 돼요. 뭐 14번 게이트에 있어도 힘 한 배 하고 가면 돼요. 근데 기수 심리가 앞이 열리면 뚫고 그냥 가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자기 의도와 또 어떤 그런 상황이 그런 게 맞물려서 힘 한 배를 해주면 더 좋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10경주였습니다. 예, 13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1200m고요. 예, 좀 이 경주는 좀, 예, 이 13번 라운더 파이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구전 9승을 한 마필이에요. 1400이 지금 1800이요? 1800에서 선행 갔었나요? 예, 1800, 1400, 1400을 주로 많이 뛰었네요. 마주협회장을 뭐 1200m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800을 한번 뛰어보고, 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이제 빠른 마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빠른 마필 중에서 누구예요? 5번 딕시 어게인과 7번, 예, 레전드 데이예요. 뭐 다른 마필들도 빠르지만 얘네 셋이서 거의 근소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 가속이 더 빠르냐가 문제가 되겠죠. 누가 이제 나와서 게이트 이탈부터 해서 가속이 빠르냐가 이제 이게 관건인데 다행히도 지금 라운드 파이트가 최외곽 게이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행이라는 얘기가 얘가 만약에 안쪽에 있어가지고 바깥에 뭐 5번 뭐 딕시어겐이나 레전드 데이가 빨라가 얘 앞길을 막으면 얘가 여태까지 선행을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저건 그거를 우려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13번 게이트에서 어떤 식의 전개를 펼칠 것이냐, 선행을 또 고집을 할 거냐, 선행 외곽
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따라갈 거냐 그럴 일은 없고 세 번째는 그건 아니고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두 마필이 지금 5번 7번이 빠르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이 경주에서는 1200m라 그랬죠 1200m 요게 중요한데 빠를 겁니다 무척 빠를 건데 이 11번 글로벌 캡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 또 글로벌 캡틴이다 근데 얘가 1200m에서는 무시 못해요 1400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앞에 말들이 빠른 데다가 안 쓰는 마필들이에요. 능력 있는 마필들이에요. 근데 1200은 같은 선상에서 그냥 조금 그 차이는 나겠죠. 뭐 딱 얘가 달라붙지는 않는데 5, 7, 13이 가면 그 다음에 6, 8, 9, 11이에요. 6, 8, 9, 11이 2선에 가는데 2선에 가는 얘네들이 얘들하고 거의 0.3초, 4초 그렇게 차이 나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7, 13이 빠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심한 배를 안 하고 막 정말 빠르게 흘러가면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이 1000m나 1200 같은 경우 보면 기수들이 잠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숨을 안 돌려요. 제가 토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장거리에 가면은 고삐가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고삐가 덜렁덜렁. 그래서 호흡을 돌리고 가는 거거든요. 너스 천천히 가, 숨 쉬면서 이런 건데 이 1000m, 1200 보면 기술이 막 자리 선점하려고 팍 빨리 말도 숨을 쉴 시간을 줘야 될 거냐. 그러니까 뭐 또 예를 들자면 우사인 볼트가 1000m 숨 한 번도 안 쉰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m도 숨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 1200m 특히 이런 그 능력 있는 마필들이 상대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걸 못 하거든요. 물론 숨을 안 쉬는 게 아니에요. 안 쉬진 않죠. 근데 그 숨 돌리는 걸 얘가 뭐 50m를 가는데 숨을 뭐랄까 두세 번 쉴 것 같다가 한 번밖에 못 쉰다니 그만큼 막 턱이 찰도록 뛰는 거죠. 이 전력 질주를 해서.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캡틴이 1200m에서는 좀 여유있게 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5, 7, 13이 빠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거를 못 할 수 있지만 얘는 숨을 쉬고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5번 이 딕시 어게인입니다. 딕시 어게인. 뭐 레전드 데이야 뭐 그렇고 라운파트 때는 이 딕시 어게인인데 지금 10몇 전이죠. 14전을 뛰면서 7번을 우승했어요. 근데 다 선행이라 그랬죠. 다 선행입니다. 다 선행인데 이전에 그 이용호 기수가 탈 때 1번 게이트 지난번 말고 그 전번에요. 전번에 여기서 선행 가면 안 됩니다. 선행을 시도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늦었는데도 선행을 시도를 했어요. 1번 게이트에서 막 밀고 나와서. 그 꼴찌 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어때요? 딱 나오니까 붙들잖아요.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 라스트에서 얘 뛰어 올라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기록은 선행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단지 하나 뭐예요? 얘가 모래를 안 맞아봤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적응하면 그런 시기가 되면 분명히 똑같은 능력을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당장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밀어붙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주마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11번 게이트 나와가지고 딱 후미에 있잖아요. 후미에 있는데 이게 지금 착수는 7착인가요? 둘레이어서 8착인가 왔는데 얘네들 격차 없어요. 4마신인가? 4.4마신이 조금 넘어요. 5마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4마신은 큰 차이죠. 근데 이전에 11번 달았을 때 착차를 보세요. 말이 폭삭 무너지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근데 지난번에는 1등하고 그 2등하고 6마신 빼고 2착부터 얘네들 착차가 5마신이 안 돼요. 예, 거의 없어요. 제가 그런 잘못 알고 있나요? 이마필이 맞을 것 같은데. 11경주 딕시 어게인 경주 성적. 자, 예, 그냥 1착 빼놓고
목 2분의 1, 1, 2와 2분의 1. 그러면 4마신이죠. 나머지는 목 차니까 없죠. 딕시어겐이 4마신 차 있죠. 팩트는. 그러니까 5마신 차예요. 2차가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앞에 가는 라운드 파이터가 워낙 셌으니까는 뭐, 그거는 인정한다. 걔 빼놓고 나면, 그러니까 2차까지는 재밌다는 얘기예요. 라운드 파이터를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지금 라운드 파이터가 나오는데, 나도 죽기 살기야 1200m이기 때문에 나도 죽기 살기야로 선행 가는 것보다 그냥 5번, 7번, 아니 7번, 13번이 나오면 딱 뒤로 들어가면 돼요. 그냥 딱 들어가서 붙들고 있으면 뛰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저 라운드 파이터를 이긴다 보다 내가 우승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내가 입상만 하겠다. 착순만 끌어올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뭐, 이착도, 또는 뭐, 또 운 좋게 또 7번 레전드 데이하고 또 라운드 파이터가 막 욱샥욱샥 싸워가지고 나한테 우승의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전개를 좀 해줘. 따라가도 되잖아요. 지금 이제, 6살이야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은, 요런 경주에서는 1200m에서는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전까지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런 컨디션으로 선행 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무너집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1번 게스트에서 좀 차분하게 좀 따라갔으면 좋겠고, 예,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좀 몇 마리 눈에 걸리는 마필이 있는데 일단 딕시어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주 자체는. 그래서 딕시어겐이 좀 차분한 전개를 좀 기대하면서 경주 1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2월 20일 일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예, 지금 오늘 뭐 낮 기온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낮 기온하고 아침 기온 뭐 20도 차이 난다 그죠?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 뭐 그러면 결국 영상 1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예, 건강들 조심하시고요.